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은 16배속 공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1년 공부해서 동경대 가고 또 1년 공부해서 하버드 가고 일본에서는 공부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의 신이 됐나. 보통 이제 그 공부법의 책을 보면 그래요. 뭐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 활용을 잘해라 이런 내용은 많은데 머리를 좋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책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도 좋게 해준대요. 그래서 보니까 제 주변에도 제가 옛날에 과외를 해서 그 반에서 30 몇 등 했던 애가 한 거의 1년 안 돼, 1년 좀 돼서 카이스트 간 애들도 있고, 뭐 제 사촌 동생까지, 동생 정도만 해도 거의 뭐 꼴등이고 답안지 한번 써본 적도 없는 애가 다음에 전교 1등도 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과외를 했거나 사람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줬을 때 제 특징이 계속 그 공부만 시켰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썼던 게 지도력이라고 해서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것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머리가 좋아지고 성과가 빨리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강의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학습 성과는, 이 학습 성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회사는 간단해요. 회사 구성원들의 능력에 한 만큼 회사가 성장을 하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전이나 마음이 잘 맞는다면 시너지가 있겠고, 사이가 안 좋다면은 그 합보다 좀 적겠죠.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잘하느냐가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뭐가 그러면 학습 성과를 좌우하냐. 첫 번째 지도력. 저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일본 책들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걔네가 한자어가 많아가지고 그걸 또 번역을 하면 참 깝깝한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지도력 같이. 이거 그냥 머리 좋아지는 거.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효율이거든요. 16배속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2배씩 올려서 16배의 효과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남들 1시간 할 때 나는 이렇게 1시간 하면 남들 16시간 할 거를 내가 1시간 안에 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루에 기껏 우리가 뭐 죽어라고 해봐야 10시간 하기 참 힘든데 하루에 뭐 꾸준히 뭐 학원 같은 것도 하루에 2시간이면 우리가 1시간 공부하면 다른 사람 8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남들 8년 공부할 거 우리 1년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못했던 게 경영학 마케팅이었거든요. 당연히 못했겠죠. 공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경영학 언론을 듣고 회계를 듣는 순간부터 대학교 때 느낌이 나요. 내가 정말 이거 들었다간 F만 15으로 맞겠구나 하면서 전부 다 자연과학 쪽으로 들었거든요. 이건 저한테 너무 어려운 공부였어요. 왜냐면 자연과학은 답이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풀면 되는데 사회과학은 답도 없는 것 같고 말장난하는 것 같고 쓰면은 엉뚱한 말 쓰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저도 모르게 여기 있었던 방법을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3년 공부해서 이제 이 분야에서 뭐 경영, 마케팅, 협상,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전부 다 강의를 해봤던 것 같아요. 제일 훌륭한 곳에서. 그것도 그냥 일반 뭐 대학생들 모아놓은 게 아니고 뭐 석박사들이나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3년에 그것도 한 분야가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분야들을 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됐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3년이면 3, 6, 18, 3일은 48년, 50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된 거더라고요. 남들 1년 공부. 제가 3년을 했으면 50년 동안. 그렇게 되니까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16배속 공부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도력, 머리 좋아지는 거. 제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공부 못하면은, 쟤는 머리가 좋아서 나는 똑같이 공부해도 쟤는 머리가 좋으니까 더 잘한다. 쟤는 머리가 나쁘니까 더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머리가 좋다는 거, 그 IQ나 뭐 이런 정해진 이런 두뇌 이런 것들은 향상이 잘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쟤는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거다. 이건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사람들이 많이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머리 좋아지거든요. 머리를 좋아지기보단 그동안 그 사람이 머리를 안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쓴 머리를 써가지고 좋아지기보단 원래 좋은 건데 이 사람이 워낙 안 썼으니까. 그쵸? 하지만 안 쓴 사람의 생활 패턴은 항상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만 잠깐 이 공부를 할 때 머리가 10군데에서 이렇게 전부 다 종합을 해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10군데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할 때 한 군데로만 10배의 부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빨리 지치고 못하더라고요. 시간은 죽어라고 놔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가는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 지루하고 두 번째 짜증나고 세 번째 졸리고. 가장 좋은 건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의학적인 건 필요 없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는지 이렇게 알려주면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이 책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지도력은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하면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읽기, 두 번째 쓰기, 세 번째 세마기. 제 읽기하고 세마기는 잘 몰랐는데 쓰기는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구소에 이번에 그 글로텍이라는 회사에서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계속 이제 글을 쓸 일이 참 많았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참 머리가 단련이 되고 체계가 잡혀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모든 물건들이 다 체계적으로 잡혀지고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를 딱 보면. 그 다음에 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읽기 전 삶이랑 읽은 후 삶이랑을 비교하면 뭐 그 세마기는 원래부터 좋아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세마기를 못했던 이제 경영하고 교수들하고 일을 할 경우에는 세마기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숫자로 이렇게 현상들을 얘기를 해주면 빨리빨리 이해하고 그쪽으로 계속 알려주다 보니까 이쪽이 창의력이 올라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기르냐? 첫 번째 볼게요. 뭐 맨날 얘기하죠. 독서. 읽기는 독서력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진 지식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이 과연 책이 없다면, 문자가 없다면 우리가 한글을 익힐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한테 글자나 문자나 책을 다 없애버린다면 오늘부터 책과 문자와 글이 없겠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 자손들이 우리보다 똑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식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건 없겠죠. 독서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뭐 하다못해 인터넷을 하더라도 거기에 나온 정보가 거기에 나온 글들은 똑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전부 다 그 글을 읽고 어떤 걸 느꼈는지 얘기하면 아마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단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럼 이런 독서력은 어떻게 기르는지 지금부터 이제 독서력을 어떻게 기르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책을 늘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물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책을 읽는다는 게 회사에서 책을 읽는다는 게 참 눈치 보일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다른 회사에 있을 때는 정말 책 읽는 게 정말 눈치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여기 이렇게 논문이나 뭐가 이렇게 수북히 상상 쌓아놨어요. 왜냐면 이 안에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없으면 이렇게 하고 막 줄쳐서 읽고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어디 서랍 열어보면 꼭 만화책 보듯이 그런 책들을 읽었어요. 왜냐면 위에서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경영이나 혁신이나 이런 쪽으로 머리를 잘 써야만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책을 늘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자리라도 한 페이지라도 읽는 게 뇌에 되게 많은 자극도 주고 단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른다.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저에게 맞는 책을 이렇게 찾았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북 리뷰를 보고 이 사람들이 경영에 추천을 다 해줬으니까. 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일 잘한 일은 이건 것 같아요. 저한테 저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게 560권 있잖아요. 여기서 한국 사람 말고 외국 사람이 쓴 게 한 반 정도 돼요. 280권. 그래서 이걸 다 샀겠죠. 그리고 읽기 시작한 게 제가 독서의 시작이고, 이 자신에 맞는 책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스터디에 맞춰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유대관계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분에게 맞는 책을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에 맞는 책을 고른다는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터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스터디는 우리의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그럼 두 번째는 책의 밑줄을 그어가며 읽어라. 이 말도 나와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긁고 있는 분의 모습이 여기 안 계시는 분인데 보이죠? 이렇게? 여기 책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리라는 걸 해본 적은 없는데 책장 정리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 최소한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첫 번째가 자기 책장이 있는 거랑 자기가 책을 구입을 할 때 책을 사기 시작할 때가 인생에서 제일 크게 변하는 시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읽었던 책 순서대로 항상 꽂아놓는 거고, 특히 이렇게 꽂아놓고 정말 여기서 제가 이제, 그리고 이 책장은 항상 제 침대 앞에 있어요. 제가 자기 전에도 이 책장 내가 얼마나 읽고 뭘 읽었는지 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를 계속 쳐다보면서 관련된 책들을 좀 이렇게 뽑아놔요. 그러면서 그 책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아까 제가 정선 씨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 책과 이 책을 합하면 뭐가 나오는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뽑아놓고 그 책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는 목차나 줄친 것들을 한번 쭉 보고 다시 꽂아놔요. 그래서 약간 뽑아놓은 다음에 명상을 해서 거기 있는 저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회의가 이루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상상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서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스티븐 코비를 부른 다음에 그 신뢰의 막대, 인디언 막대를 줘요. 한 명씩 얘기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10명, 20명하고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나중에 계속 독서를 하다 보면 이 독서의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사고방식, 패러다임 같은 거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좋은 결론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급할 땐 순식간에 어떤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서 얘기를 해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들 또한 이 책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상징을 보고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보면 막 교회에 십자가가 계속 있잖아요. 밤에 왜 그런 십자가가 있냐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런 상징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저한테 이런 상징들이 항상 앞에 있는 거죠. 잘 정리를 해놓으면. 특히 읽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놓으면 그것 좋은 게 그 추억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때 무슨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아, 내가 이때는 어떤 생각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 이때 기억을 되살아보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가 옛날에 겪었던 아주 힘들었던, 만약에 제가 옛날에 지금 부정적이었었던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터졌을 때, 그렇다면은 어떤 걸 추천을 해줄지 생각이 나겠죠. 그 시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장을 잘 정리를 하면 머릿속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된다. 이제 쓰기에 관련된 건데, 여기는 좀 시간 기록보다 이쪽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하루 이렇게 끝나고 뭐 쓸데없는 노트 필기 말고 자기가 그냥 하루 느꼈던 것들이나 하루 그냥 생각했던 것들을 멋있게 정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정리를 좀 해보세요. 하루하루를 시간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제 밀릴 때에도 정리하면 좋은 게, 아, 내가 이때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뭐 일주일 전에 나는 지금 이걸 염원을 하면서 한 달 목표를 잡았다면 그런 것도 적어보시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정리하고 마음과 내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아,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이루어졌구나, 또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든지 내가 뭘 하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당장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낭떠러지가 없으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고, 또 이제 이런 자그마한 사건들이 어떤 게 원인이 되고 어떤 게 결과가 됐다는 걸 알게 되면 머리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노트 필기를 삼가하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빼곡하게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해놓으면 무지하게 어떤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막 정리를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보고. 이런 거는 삼가하는 거. 노트 필기를 위한 노트 필기는 삼가하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쭉 모아서 정리하는 게.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다이어리를 못 썼거든요. 어디다 막 낙서를 해놓고 내가 좀 이따 나중에 어디다 정리를 해야지 하는 정리 노트 만들면 얘도 제대로 못 쓰고 얘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럽게 정리하더라도 한 곳에다가 꾸준히 정리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로그도 하래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머리 좋아지는 거 하여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는 특히 머리 좋아지는 블로그 활용법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래요. 하나의 주제로 써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주제로 책을 가지고. 왜냐면 이것저것 가지고 쓰면 이건 쓰는 게 아니니까. 대신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쓰면은 계속 머리에 어떤 지식들이 차례대로 쌓여 있잖아요. 쌓여지게 되면 그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식과 지식들을 스스로 융합하고 가져오는 능력들, 응용하는 능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것들 또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대가는 다른 분야들도 많이 보지 않았어도 다 알게 돼요. 왜냐면 원인 어떤 어떤 일들, 어떤 원인, 어떤 사건에서 결론을 추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요. 지식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지식들을 융합하는 그 능력으로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이 생길 때 답을 금방금방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지식으로 계속 카테고리별로 쌓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은혜 씨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해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고 하면 하나의 주제.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좀 주제를 좀 좁혀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게 하고, 좀 공부를 많이 해보고 여기저기 많이 봤던 사람은 좀 주제를 넓혀서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게 다른 것들은 정리를 하는 데는 되게 시간도, 우리가 만약에 이걸 노트에다 정리하면 많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뭐나 이런 걸 붙이고 어느 정도 글도 쓰고 하는데 그 시간도 좀 적게 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글을 썼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봤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측정할 수가 있고 해서 이게 블로그를 활용하는 게 머리 좋아지는데 가장 좋은. 그 다음에 또 책을 읽으면 서평을 써라. 이게 머리 좋아지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서평보다도 훨씬 더 큰 이렇게 스터디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현상들, 복잡한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줄거리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거가 있으면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다. 우리가 스터디를 한다는 건 이 두꺼운 책에서 정말 좋거나 훌륭한 것들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또 내가 설명하기 편하게 이것들을 알려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게 대단한 공부거든요. 굳이 뭐 서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되게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데 이미지도 붙이게 되면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터디 한 1년만 꾸준히 하면 뭐 지금까지 안 썼던 머리들은 다 써볼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 좋아지는 방법 중에 우리가 다 하고 있다, 다행히.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도 안 빼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빼놓고. 그 다음에 이거 쓰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A4 한 장을 30분을 쓰는 연습을 하라. 글을 쓸 때 근거를 제시해. 우리 사업계획서 가끔 한 번씩 쓰잖아요. 뭐 이런 거는 장난이잖아요. 장난. 그렇죠. 이런 건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아예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사업계획서 밤새도록 쓰고 어느 정도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실력이 뭔가 늘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주면 그냥 하고 사업계획서만 는 게 아니고 다른 일 처리도 늘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래요. 특히 글쓰기 공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능 같은 경우도 객관식이잖아요. 체계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논술이라고 해봐야 어떤 패턴이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논설문들 가지고 몇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쓰는 그 몇 개 아주 하위 글짓기 정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 해보면서 머리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저랑 올해 저랑 이런 것들을 많이 써봤던 저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냥 모든 문제가 있으면 마치 코딩하듯이
코딩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코딩을 하잖아요. 객체화 시키잖아요. 그럼 문제가 딱 보면 알아서 객체화가 되고, 이 사업은 어떤 객체화로 어떻게 해서 뭘 하게 될지 그냥 그게 머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그러면 그게 정말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를 정말 평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인턴이 카이스트에서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그쪽 전공인데 그 전공에 맞는 거 전공에 맞춰서 그걸 해보라고 시켰는데 2주간 돼도 손도 못 대는 게 그냥 저희는 뭐 정말 10분도 안 걸리는 게 2주 3주가 돼도 손을 못 대게 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대단하기보단 저희는 이런 훈련 머리가 좋아지거나 체계적인 훈련을 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카이스트에서는. 그래서 그 실력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실력 차를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그냥 우리는 편하게 일을 하면 사람들은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자꾸 감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학습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숫자를 다루는 능력, 뭐 사치 계산을 빠르게 하고 게임하고 스포츠도 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제가 요새 자주 하는 게임은 칼 들고 사람 베는 건데 이게 이 정도 거리가 배질지 안 배질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으로 숫자로 파악해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인구가 10%다. 10%면은 우리나라 뭐 10%가 뭐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럼 한 400만 정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를 사람 숫자로 뭐 퍼센테이지를 사람 숫자로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 5분 후면 도착을 한다. 그러면 5분 후에 도착을 한다고 딱 했는데 보통 뭐 5km 정도 남았다. 그럼 보통 사람이 1분에 1km 걷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사업계획서 쓸 때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뭐 상향식 접근, 하향식 접근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에서 창업경진대회 같은 거 나가는 게 상 받고 뭐 자기 스펙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리가 좋아지면 창의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가장 무식하게 하는 게 공학을 하는 애들이 공학적 창의력을 기르려고 실험실에서 비커질을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시약 더 넣고 덜 넣고 밤새도록 실험하고 그게 창의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창의적인 사람들은 3잡, 2잡을 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정말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쏟아붓는 시간이 적었거든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몇백 시간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저래요. 저런 것들을 오히려 평소에 해서 머리를 좋게 해놨던 것 같아요. 프레시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 아까까지는 그 지도력,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이제 전략인데요. 그 전략 부분은 되게 여러 가지 책에서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목표 확정, 정보 수집, 계획 수립, 동기부여. 이 네 가지가 합하면 이 전략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볼게요. 그 목표를 구체화시켜라. 항상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완성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일을 하자고. 그러니까 일이건 공부건 간에 우리가 이것들이 해결이 되거나 이 일이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일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게 되면 그 되게 막연한 목표 같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게 될까?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사람들,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사람들한테는 불가능이랑 없는 것 같아요. 저희만 봐도 그런 게 지금 저희가 만든 회사들이 거의 1년 안팎으로 만들어진 지가 1년 안팎밖에 안 됐었는데 처음에 그 1년 전에는 저희가 이 정도 회사를 만들 거라고 했을 때 믿었던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또한 이만큼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거의 이 거실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 거실 안에서 시작을 했던 회사가 뭐 월 300만 개 이상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뭔가 새로운 것들 또 뭔가 경영이나 마케팅에서 혁신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컨설팅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앞으로 어떤 걸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것들이 이제 영상으로 그려지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한 50%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표를 구체화시키면서 그 구체화된 영상이 눈에 보일 때, 그리고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쓰이는 속담이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냥 시작한다고 반이 아니고, 이런 목표가 구체화됐을 때, 또 구체화된 게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분석이 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한 없는 목표는 헛된 꿈에 불과하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목표는 잡아요. 뭐 막연하게 언제까지보다 뭘 하겠다. 또 아니면 언제까지 뭘 하겠다인데 그 언제까지를 막연하게 뭐 1년, 2년, 3년, 한 뭐 5년 안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 1월 1일에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승혁이 형이랑 같이 1월 1일에 저희 고향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통 찻집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그때 차근차근 지금 뭐 10년 후에 뭐가 될 거다가 아니고, 뭐 책은 한 달에 10권씩 읽으면 그때 정도는 몇 권이 되고, 또 내가 만약에 특허를 뭐 한 달에 얼마나 내면은 그때 정도 몇 개 되고, 또 일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되고, 돈은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한을 짜서 목표를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년 목표를 잡아보기도 하고 1년 목표도 잡아봤는데,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잡아보다 보니까 그 목표가 생각보다 놀란 게, 처음에는 이걸 잡으면서 야 이게 이루어질까 했는데, 그 이루어진 시간이 뭐 1년 정도 잡아놓은 목표는 한 3개월, 4개월 만에 다 이루어지고, 뭐 5년 정도 잡아놨던 목표는 1년 안에 거의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목표를 잘 세워놓으면 지금 우리 관점에서 지금 우리 실력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다가 나오는 건데, 우리 실력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목표가 성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선 씨가 마케팅을 하겠다. 그러면 막연히 그냥 언제까지 그냥 뭘 내가 맡아서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뭐 몇 시간 안에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 내가 시간이라는 걸 정확하게 잡아놔야만이 뭘 모르는지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마케팅 계획을 세우겠다. 그 오늘이라는 게 안 들어가면, 내가 마케팅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냥 뭐 지금 안 되면 내일 해도 되고, 또 내일 안 되면 모레 해도 되니까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일을 미뤄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간을 잡아두고, 창의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10시간, 20시간 한다고 더 많이 되고 이런 일들이 아닐 것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아두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답이 안 나오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목표에 다가가는데 훌륭한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거기서는 어떤 거냐면, 공부를 할 때 뭐 성공 스토리를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교를 갔던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먼저 그 길로 어느 정도 성공의 길을 갔거나 먼저 그 길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와서 바로 즉각 그 일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막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가나 선배를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표를 잡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 이 일을 이뤘거나 이 일을 했던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하고 1시간이라도 대화를 나누는 게, 이거는 참 이 사람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행운이니까. 하지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뭐 공부하는 거나 자기 실력을 늘리는 거나,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 내가 지금 시간 안에 어떤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다 안 풀리면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우리한테 청하면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지고 이런 전문가나 선배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낭비하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작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전략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격 체험기를 정독하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선배가 이렇게 해라라거나 멘토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진짜 이 분야에 성공을 했던 사람이 뭐 글을 썼거나 뭐 했던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거겠죠. 이렇게 갔던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나. 공부 같으면은 이렇게 이 대학을 갔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나. 이런 것처럼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단계를 돌파를 하거든요. 그럼 그 돌파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상황마다 이런 걸 공부할 수도 있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 정말 어떤 사람이 나이에 비해서나 아니면은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흉내내고 물어보고 같이 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러니까 항상 그 시험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게 내가 그냥 뭐 토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공부를 안 했더라도 먼저 시험을 봐서 내 실력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스터디 할 때도 항상 그렇잖아요. 뭐 막 준비를 해서 뭐 슬라이드는 어떻게 만들고 따로 교육시키거나 뭐 발표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먼저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뭘 잘하는지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한번 수정하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 뭐 한두 번에 훨씬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는 일들도 이런 식으로 항상 뭐든지 일이 끝나면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물어봐서 즉각 평가를 받게, 그렇게 하면은 그 똑같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한 설정이 계획 세우기의 첫걸음이다. 이건 뭐냐면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 주어진 일이 점점 끝내면은 어떤 일이 끝나면 또 끝나기도 전에 일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고 다이어리나 어떤 달력이나 이게 며칠 안에 얼마나 끝날 건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제 보통 같이 일을 할 때도 그죠? 누가 무슨 일을 맡길까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자기가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명확하게 파악이 되면 일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고 자기도 되게 일을 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일이 없을 때는 계속 없고 있을 때는 계속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시간 계획을 잘 못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많이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이따 추가 질문을 하시던지 아니면 가져와서 저한테 좀 멘토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횡으로 나눈다. 그럼 목표 나누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지금 동경대학교나 아니면 하버드 공부를 했을 때 무슨 시험이 있나 봤더니 여기는 영어하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사회를 맞으면은 대학을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제 영어 점수를 올리고 싶다. 그럼 영어는 뭐 요약, 영작문, 듣기, 작문 독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요약 문제를 잘하고 싶다. 그럼 요약 문제로 넘어가서 목표는 400자를 15분 안에 일본어로 100자 요약하기. 자, 그럼 다시 쪼개서 400자 영문을 7분에 독해하고 100자의 논리적인 일본어 문장을 8분 안에 쓰기. 이런 식으로 최대한 쪼개가지고 놓게 되면 일이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못하면은 이제 전부 다 일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못해요 하는 걸 보면, 저는 공부를 못해요 하는 애들은 정말 인생에 답이 없는 애들이고, 보통 보면은 얘는 공부에, 수학에, 어떤 챕터에 어떤 문제 하나가 안 풀리는 건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공부를 못하겠다, 또 더 심한 애는 난 뭘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수학이 안 된다, 어떤 애는 어떤 단원이 안 된다, 얘는 어떤 단원에 어떤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가 지식이 좀 부족할 때 느끼는 게 그 다른 분야의 지식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은 쉽다, 마케팅은 어렵다. 이거는 마케팅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마케팅에 수없이 많은 부류가 있는데 이 분류의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안 간다. 여기까지 나와야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 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책을 보면 목차가 있어요. 이 책의 제목, 예를 들어서 전쟁의 기술이다. 그럼 전쟁의 기술에는 보면은 전쟁의 기술과 이 책이 지금 이 전쟁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페이지는 633페이지인데 전쟁의 기술은 제일 처음에 자기 준비의 기술이고, 그럼 조직, 방어, 공격, 모략,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나를 준비를 한 다음에 조직을 만들고, 제일 처음에 방어를 한 다음에 방어를 튼튼히 한 다음에 공격을 하고, 이 공격을 할 때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모략을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나눠지기 시작을 하고,
또 이런 거 세분화 시켜가지고 하면서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이 한 부분에 뭔가 공부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블로그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올리는 게 동영상하고, 제일 처음에 앞에 있는 대략적인 소개, 동영상, 그 다음에 그 약간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분리시켜서 어느 부분을 오늘 더 강조를 하거나 더 잘 만들까, 이런 식으로 어디에 또 검색이 잘 되게 할까,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횡으로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횡으로 나누다 보면 또 협업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횡으로 나누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잘 들어가 보면, 더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그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처음에는 목표가 어떤 건지를 아까 잡았잖아요. 그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이 목표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항상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목표, 여기 보면은 6달 뒤에 400자의 영문을 7분에 독해를 한다. 그러면 과제 400자가,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측정은 400자 가량의 영문을 시간을 재가면서 독해를 하면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일이나 뭘 할 때 어떤 식으로 목표를 잡을 거고,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서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책을 내가 시간당 얼마나 읽고, 그러니까 난 45분, 15분을 꼭 강조를 하는 게, 이 45분이 이거거든요. 내가 시간당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5분은 다시 전략을 세우고, 그럼 45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면은 이 책은 언제 끝나겠다, 또 내가 집중을 하거나 좀 더 실력이 들면 얼만큼 가겠다, 이게 눈에 계속 보이잖아요. 이렇게 일이 보일 때 일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갤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은혜 씨하고 이제 산책을 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은혜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블로그 올리는 거에서. 첫 번째, 1시간에 3개를 한다. 그러면 1시간에 4개를 하거나, 그렇게 개선을 하거나, 두 번째, 1시간에 똑같이 3개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훨씬 좋거나, 하지만 다음날 똑같이 1시간에 3개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게 바로 측정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이 내 걸 평가를 한다는 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사람이 100을 생각을 하면 10을 말할 수 있고, 또 10을 말하는 건, 또 말하는 거를 또 1을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분의 1, 1%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를 하는 게 가장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잡아가면서 가게 되면, 보통 이것만 잘해도 그 자리에서 능률이 한 5배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이제 시작하기 좋아하는 분야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은혜가 이제 공부를 처음에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8번째 습관이나 미래를 경영하려는 원래 그 순서대로 가잖아요. 근데 은혜 씨가 뭐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책 읽기를 약간 소홀히 하셔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맞춰서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글들이나 이런 것들, 글 읽는 습관이나 뭐 듣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좋은 책들 많이 읽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싫어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싫어하는 분야가 가장 중요한 게, 좋아하는 분야는 어차피 해봐야 실력도 안 늘어요. 내가 만약에 영어가 90점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봐야 10점밖에 못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이 10점이면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는 게 90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보통 뭐 어떤 걸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고 이거 정말 내가 못하는 거, 못할 것 같다고. 그걸 해야 그 사람이 그만큼 발전을 하는 거죠. 그 어려움을 뚫고 가요. 아니면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서 1% 성장하냐, 1%나 2%밖에 성장을 못하니까, 내가 정말 못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야 이제 그 자기 인생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가. 어차피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병목현상이라고, 공학에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고 다시 이렇게 넓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속도보다 이 병목, 이 좁아진 입구 이쪽에 들어가는 물 양에 따라서 전체 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흘러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하는 부분만 계속 잘한다고 우리 전체적인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병목처럼 작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넓혀줘야 다른 부분까지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이 부분은 정말 못하겠고 정말 익숙하지 못하고 어렵다. 이 부분을 끝내야 자기 실력이 확 상향이 돼요. 드라마틱하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계속 공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경영이나 마케팅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공학만 하고 계산만 했으면 아마 얼마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바닥에서 계속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법.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이 좀 성공을 많이 하죠. 제일 처음에는 공부하는 거를 주변에 좀 알려라. 뭐 한다고 할 때 막 더럽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거 뭐 할 거다. 나 이거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난리치는. 좀 정선이 같은 경우가 좀 이런 거 잘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막 하겠다고 하는 거. 나중에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지키려고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상상을 하고 이게 잘 된다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강의를 하게 됐을 때 내가 무슨 강의인가, 나 어디 서서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도 제대로 없는데, 그리고 그 전에 한번 강의 요청을 받기 전에 그 대학원에서 그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회를 잠깐 봤던 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강의하는 거 사회를. 그 사회를 봤는데 너무 못 본 거예요. 너무 못 봐서 그 강의했던 사람이 자기는 고등학교 출신인데 저기 있는 사회자보다 말 잘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강의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용기가 됐던 거는 딱 이것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를 혼자 상상하면서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세분화해서 달성하라는 건 아까 알려줬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아 하면은 진짜 안 돼요. 신기하게.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때 미나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잘 시작도 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준비를, 아까 그때 1시간 40분 정도 했을 때는 준비도 안 됐는데, 잘 되겠지라는 마음에 그냥 슬라이드만 보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 또 이쪽에서는, 이런 건 좀 잘 안, 그 다음에 이제, 아까까지는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이제 시간을 마련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공부할 시간을 많이 마련을 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살다 보면 참 시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딱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아 보이는데 왜 그 사람들은 시간이 없을까?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그 사람한테 일하는 시간은 딱 이거더라고요. 정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지고 이제 뭐 TV도 재밌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부모님 누가 방해할 사람도 하나도 없고 친구가 놀자고 하지 않을 때 또 우연히 책상도 깨끗하고 그때 이렇게 탁 앉아서 책을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럼 시간을 마련을 하는지 보면 이것도 뭐 거의 우리랑 비슷해요. 공부하는 시간은 이제 서서히 늘려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건이 왔을 때도 건이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산책하고 책 읽고 이렇게 머리를 좀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계속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천천히 좀 물어보는 식으로 뭐 얼마나 했냐. 뭐 다른 사람이 한 3분의 1이건 2분의 1이건 간에 은혜 씨한테도 계속 이제 블로그라는 걸 이제 좀 공부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서서히인지 어떤지 알려면 우리가 시간을 기록을 하거나 뭐 이런 도구가 있어야겠죠.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한테 책을 읽게 했냐. 책은 너무 좋은 게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30페이지 있고 오늘은 40페이지 있고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다른 걸로 공부를 하게 하면 내가 얼마나 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책을 권하는 이유가 책은 페이지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또 얼마나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은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 또 모르는 분야나 이런 것들을 쌓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그렇게 내가 모르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어가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목표를 공부 시간 늘리기로 잡아라. 그러면 이제 계속 물어보면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책을 주고, 자, 어제는 몇 페이지 읽었니? 오늘은 몇 페이지 읽었니?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 딱 보이잖아. 어제 38페이지 읽고 오늘 60 몇 페이지 읽었으면, 아, 오늘 좀 더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공부하게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눈에 보이는 목표를 잡아가지고 이게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보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안 했으면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더 이렇게 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을 짧게 나누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레벨이 좀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무조건 45분, 15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 내가 45분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1분 안에는 2분, 3분 남을 때는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3분 정도가 남을 때는 아, 밥 먹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게임을 하기 전에 이 게임은 로딩하는 게 3분이면 이 3분 안에 생각하는 건 뭐가 있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일들을 잘게 나누다 보면은 3분, 2분, 1분을 쓸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걸어가서 지금 오늘 결정 내릴 게 뭐 76가지 정도가 있으면 이 중에 14가지 정도는 5분 안에 결정을 내리는 거고, 급한 것들은 어떤 거니까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이것들을 결정을 하거나 답을 내야겠다 하면서 문제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지가 그냥 알아서 풀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5분 남았으면은 1번, 7번, 16번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나눈다는 건 이 짧은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일하려면 책상에 이렇게 다 가스려니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말 시키는 사람도 없고, 지금 당장 네이톤에서 말 거는 친구도 없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졸리지도 않고 이럴 때 잠깐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무 때나 일할 수가 있는, 하다못해 뭐 요리를 하다가 단무지를 썰 때도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능력을 기르는 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뭘 모르고 뭘 아는지 명확히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4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게 이 시간 기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간 기록이 되게 많은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생활 시간표를 작성하면 빈틈이 보인다는데, 시간표보다는 역시 시간 기록이 좋다는 건 저희가 경험해봐서 알죠. 그다음에 통학하고 통근 시간을 활용해라. 보통 사람은 통학하고 통근 시간에 몇 분이 얼마나 어떻게 걸리고 내가 어떤 장소에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도 기록을 하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시간은 이렇게 배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맨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헛되이 쓰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거의 시간 전략은 제가 보는 책보다는 저희가 하는 시간 기록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학습 효율인데, 이제 학습 효율은 크게 이제 요령하고 집중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자주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먼저 공부의 기본은 문제 해결이다. 여기서 공부나 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문제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해결이란 말 자체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문제를 또 쪼개야 되거든요. 잘게. 그러니까 큰 문제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하나 다 만들어라 이러면 참 어려울 텐데, 이 자동차를 잘게 쪼가서 뭐 사람 하나하나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대신 한 명이 자동차를 만들으라고 그러면 평생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면은 문제가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한 마리를 다 그리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스케치만 하고 어떤 사람은 눈 색칠하고, 눈 색칠하는 게 어려우면 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눈 여기에 여기 있는 물감의 갈색을 여기다 칠하기만 해라, 이렇게만 해도 일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의 기본은 문제 해결이고, 그 문제 해결은 아까 커다란 문제들을 잘게 쪼개고, 그 잘게 쪼개는 것들을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점수를 외면하지 마라. 꼭 이걸 보면은 피드백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정선 씨 같은 경우도 되게 피드백에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단련이 된 것 같아도, 이렇게 이게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잘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미묘한 반감이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나하고 일하고는 다른 건데,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잘못 처리한 건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그것만 고치면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마치 그 행동을 한 그 일이 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거나 많이 슬퍼하고 반감도 많고 많이 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1개월 동안 일이 안 되고 뭐 2개월 동안 안 되고 3개월 동안 안 되고 뭐 하겠다고 한 거 30번도 안 지키고 이래도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여기 이렇게 2점 이렇게 나와도 막 슬퍼지는 게 일하고 자신하고 분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자신하고 분리를 하고 점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바로바로 발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난 후가 중요하다. 이제 아까 피드백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문제를 풀고 대강 맞거나 대강 틀리면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틀리면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넘어가잖아요. 계속 재차 3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맞고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아까 피드백 할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정말 제대로 아는지 계속 확인을 하잖아요. 잔소리처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고쳐지고 그 상황이 다시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대강 이쯤 평가가 나왔으면 끝났겠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평가가 끝난 다음에 혼자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게 똑같은 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주어질 때 과연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찾아가서 다시 이 문제를 내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면 못 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달라고 하거나 다시 이렇게 한번 더 해보거나 이런 게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시나리오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외우지 말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라.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인데 제가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냐면 스터디로 고치려고 하거든요. 책 한 권을 스터디를 하면 외워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상황 자체를 외워서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정말 강의 잘하고 훌륭한 교수도 어디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저기다가 뭘 띄워놓고 해요. 이렇게 직접 보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암기를 해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응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PT를 할 때 이 두 개의 주어진 재료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암기를 한다는 건 단순 암기식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PT를 할 때 또 스터디를 할 때 이제 이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부터 집중 공략하라. 이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한 방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주 급한 일일 때는 그거에만 집중하게 하지만 다른 일일 때는 좀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기르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우선순위를 기르려면 그 전에 있었던 내가 하는 일을 일정에 맞춰서 잘 배치를 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은 되게 좋거든요. 제일 처음에 우리 회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적어봐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적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일을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빼먹을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은 다음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을 설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돕거나 훌륭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보통 리더가 잘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우선순위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좀 개인주의, 자기 혼자만 일을 하거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나중에 작을 때는 모르지만 클 때는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공부가 되는 환경을 갖추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실력이 늘 것 같은 사람들은 이 환경에 대해서 자꾸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이 책만 보면 아니면 공부만 하면 졸린대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공부만 하면 졸리냐고. 자기는 정말 공부하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마음을 다잡고 책을 보고 있는데 졸린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그리고 또 앞에 자기는 집중이 안 되는데 5분만 집중하면 딴 걸 한대요. 보니까 컴퓨터. 저도 요새 인터넷 켜놓고 게임 켜놓고 책을 읽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몇 분간 집중이 되나? 10분 이상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전부 다 자기가 갖춰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실력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여러 사람 틈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같은 데 보면 룸메이트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얘가 놀면 얘가 보고 얘가 놀면 얘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대신 편안하진 않죠. 근데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 중에 고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고행이 힘든 고행이 아니고 그런 내 마음이나 내 모습들을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자기를 노출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래. 공부란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실력을 키우는데. 근데 이제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나 이제 막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냥 어디서는 그냥 이렇게 살고 어디서는 막 살고 한 번도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면서 뭔가 해왔던 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런 걸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흐트러짐 없이 사는 거. 하지만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도 성인이고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이런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을 좀 자기가 창조를 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민을 해소해서 집중력을 높이자. 보통 이 꼬마애가 너무 이렇게 이 꼬마의 사진을 보는 순간 확 고민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가 짜증을 나게 한다거나 여자친구가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왜 특히 이런 거 나는 왜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나 내 친구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고민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털어놓고 같이 얘기하는 게 그 지적 수준이나 그 감성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서로 털어놓고 하는 게 그게 EQ가 높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또 없어져야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나름 산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혹시나 회사에 대한 고민이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나 들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랑 하는 거 말고 여기 계신 분들끼리도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한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시작해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한 달에 10건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항상 하루 이틀은 쉬기도 하지만 결국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정말 그 목표를 계속 목표를 계속 이렇게 목표량을 맞춰가지고 가고 그게 꾸준히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달에 10건이면 10건. 2주에 어느 만큼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항상 정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복리로 쌓여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실력도 많이 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중력을 높이는 휴식 시간을 갖는 활용법. 이거는 딴 게 아니고 이렇게 쉴 때 거나 잘 때 막 자지 말고 15분 있다 깨워줘 10분 있다 깨워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람을 맞춰놓고 쉬는 거. 내가 언제까지 쉬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쉴 때, 내가 정말 뭔가 집중하고 쉴 때는 좀 릴렉스하게 쉬는 거. 막 딴 거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효과가 많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집중하는 경험을 쌓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시간 기록을 제일 처음 했을 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다른 같이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정했던 규칙이 내가 만약에 어떤 거를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면 그것 또한 잘 보낸 시간으로 치자. 일한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뭐 건이나 정선이한테도 너희가 만약에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을 너희가 정말 집중해서 들었으면 1시간 일한 거나 잘 보낸 시간으로 쓰자. 이런 식으로. 그 기억나죠? 그다음 내가 오늘 숙제나 뭔가 열심히 1시간을 했으면 그 1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보낸 시간으로 카운팅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중, 내가 뭔가 만약에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그때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다. 그래서 그런 상황 하나하나에서도 자신을 어느 정도 좀 그 시간도 집중하고 자신을 제어하고 뭐 배움이나 아니면은 더 좋은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도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도 만날 때도 엄마하고 나하고 만나는데 그냥 누워서 있는 게 아니고 이 1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한테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또 나도 어머니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까. 그 한 시간이 그렇게 바라봐져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관계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보면 막 살인적인 스케줄로 엄마랑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그 다음에 게임하듯이 공부를 즐겨라. 그러니까 저는 뭐 게임을 할 때 옛날부터 게임을 할 때 회복시켜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뭔가 땅을 이렇게 뺏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할 때 뭐냐면 너무 이제 졸려요. 그래서 오늘은 딱 이제 30페이지만 읽고 자야지 한 다음에 그 페이지마다 이제 30페이지 이후부터 31페이지는 뭐 형태를 위해서, 32페이지는 미나를 위해서, 33페이지는 승효경원을 위해서 하면서 페이지마다 사람 이름을 정해놔요. 그 다음에 졸린 다음에 내가 이 페이지를 읽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읽은 거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읽은 거다. 왜냐면 내가 잘 되고 똑똑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면서 마지막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그렇게 해서 항상 내 최고가 100이면 그 마지막 순간에 100일 102만큼은 하고 자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게임은. 그때 옛날에 이제 형태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을 꾸준히 어느 정도 성과 있게 계속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면은, 나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갈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그냥 오늘 잘 하거나 그냥 내가 피곤하면 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꾸준함이 없고 실력도 늘지 않고 얼마 못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게 되면 당장 이 일로 혜택을 받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나의 가족, 또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얼굴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나한테는 꾸준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가 힘들 때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또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뿌듯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같이 가면은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고 새로운 걸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형태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의미를 두고 게임처럼 이렇게 스코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잘 치환을 해가지고 풀면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전은 연습같이, 연습은 실전같이. 이게 그렇죠? 우리가 그냥 다만 책을 읽고 그냥 얘기를 나누는데 그냥 우리가 책만 읽고 그냥 앉아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슨 책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라고 간단히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니까 어차피 읽은 거 마치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돼서 또 아니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기회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보통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고 큰 데에서 하더라도 저런 비디오 카메라에 이런 뭐 블루투스 마이크 정도가 갖춰진 시설도 별로 없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에서 실전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닥쳐도 그냥 가서 할 수 있게 당장 오늘 뭘 해줘라, 오늘 강의를 해주거나 오늘 어떤 걸 가르쳐줘라 할 때 다른 사람 같으면 그 교재 만드는데 뭐 몇 주가 걸리고 연습하는데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옷 딱 주워 입고 그 주제가 뭔데요? 해서 그 주제를 잡고 그냥 가서 얘기할 수 있게 항상 우리 이렇게 연습을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거의 안 지킨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희망적인 게 우리는 되게 이 스터디 하나만 열심히 하고 일만 우리가 조금만 창의적으로 해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그 지능이 많이 발달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는 모르는데 승혁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원 가면은 되게 천재 소리 많이 듣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왜냐면은 생각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다른 거예요.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길러지는 이런 것들을 잘 참여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길러가지고 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돼서 훌륭한 회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아무튼 다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되게 잘 가고 있는 게 이거 보고 많이 느껴졌어요. 질문.